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5월 11일자 이탈리아 세리아 챔스나 강등권 싸움 그리고 이제 우승 타이틀 경쟁 한번 또 이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지난번이랑 뭐 똑같습니다. 이제 1, 2등 싸움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했다시피 나폴리가 이제 인터밀란에서 한 3점 가량 앞서고 있는데 일정도 인터밀란보다는 쉬운 편이다.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근데 이 나폴리가 좀 아래급 팀들도 막 깔끔하게 잘 이기는 모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똥줄승이 많아서 혹시라도 이 중에 그냥 본인들의 능력으로 잡지 못하는 경기가 발생하면 어쩌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은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고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점이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뭐 챔스도 치렀다 보니까 바로 이제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꽤나 이제 그 체력 피로 누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라든지 라치오처럼 열의가 있는 이런 팀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변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 5, 6, 6위 싸움 이것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유벤투스랑 라치오가 비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가 한 경기를 덜 한 상태에서 이 승점이 1점 차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아탈란타를 잡으면은 유벤투스의 자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아무래도 아탈란타라는 게 좀 그렇죠. 남은 일정상으로 뭐 밀란이 있는 것도 그렇고 유벤투스는 일정이 쉽습니다. 우디네스에 베네치아 있는데 베네치아가 이제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열의가 있다는 것 정도. 라치오는 그냥 딱 봐도 상대가 굉장히 어렵죠. 남은 일정도. 그래갖고 볼로냐는 사실상 뭐 거의 이 싸움에서는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로마가 아탈란타 밀란한테 다 이제 좀 승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기는 해요. 이 밑에 뭐 밀란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 밀란은 챔스는 거의 뭐 못 간다고 봐야 되고 자 어쨌든 지난번 경기에서 유벤투스랑 라치오가 비겼던 거 베시노의 극장골 덕에 비겼던 거 그게 로마한테는 지금 절호의 기회처럼 됐는데 로마는 본인들의 힘으로 아탈란타랑 밀란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등권 싸움에서도 저는 이미 몬자는 강등이 확정이라고 했었고요. 그 원래 이제 레체가 17등 자리였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엠폴리가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은 파르마를 잡아버렸어요. 제가 파르마가 이제 그 크리스티안 키브 감독 오고 나서 정말 안 지는 팀이 됐었다. 무승부도 상당히 많고 잘 안 지는 팀이라고 했었는데 엠폴리가 그거를 이겨버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엠폴리가 22경기 만에 이거를 승리를 한 거였었거든요. 남은 경기에 몬자가 있거든요. 리그 꼴찌죠. 이미 강등까지 당했고. 그래서 남은 일정이 엠폴리가 굉장히 할만합니다. 레체나 베네치아는 남은 일정에 라치오나 유벤투스 같이 챔스권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집중을 다 해야 되는 이런 팀들이 있는 반면에 엠폴리는 일정이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체는 특히 원래는 좀 사는 쪽에 있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베네치아는 나름대로 제가 상위권한테 잘 개긴다고 했거든요. 베네치아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엠폴리가 남은 일정이 쉬운 거를 잘 이용을 했다. 파르마전 이긴 게 정말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몬자까지 확실히 좀 제압을 할 수 있다면은 엠폴리는 이번에도 어렵게 살아갈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오늘 좀 세리에 다루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리에 이제 36라운드 일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우디네세 대 몬자 경기입니다. 사실 뭐 둘 다 큰 동기부여는 없어요. 몬자는 이미 꼴찌로 강등이 확정이 됐고 몬자는 결국에 이제 15경기 동안 2무 13패 강등 위기에서도 뭐를 뭐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더 넓게는 이제 28경기 동안 1승 5무 22패로 그냥 몬자는 리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었어요. 그나마 몬자 위안거리는 직전 아탈란타전 강등에 4할이 걸린 매치에서 공격으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장면을 보여줬다. 아마 아탈란타의 카르네세키 골키퍼의 선박이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몬자가 한두 골은 좀 넣었을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었거든요. 어쨌든 몬자는 홈에서 강등이 이미 확정이 됐고 지금 중위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우디네스의 원정이에요. 그래갖고 몬자가 별다른 저력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디네스도 얼마 전에 이렇게 여기 뭐 3연패도 그렇고 그 전에까지 하면은 5연패를 달리다가 시즌 저점을 달리다가 다시 이제 또 볼로냐랑 비기고 칼리아리 잡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몬자한테 털릴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두 팀 다 이 남은 경기들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놈 저놈 써본다든지 뭐 로테이션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 전력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전반기에 또 우디네스가 이제 몬자 원정도 잡았었죠. 홈이라면은 큰 변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레체 경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승점 상황상으로 아까 제가 레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로나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승점이 32점이어서 강등권이랑은 5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직까지 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레체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죠. 엠폴리가 파르마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다음 경기가 그리고 이제 엠폴리는 몬자를 상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레체는 스스로 승리를 통해서 잔류를 굳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레체가 지금 또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렇습니다. 12경기 동안 3무 8패. 오랫동안 승리가 어느 정도 큰 문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레체가 오랫동안 못 이기고 있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체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강등권으로 자빠져가지고 마음이 급하지만은 베로나 역시 이 경기를 통해서 잔류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레체가 많이 못 이기고 있는 거, 둘 다 뭐 강등 이런 좀 동기부여 상으로는 베로나도 밀린지가 않는다 뭐 그런 거고, 뭐 베로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도 편하지만은 시즌 내내 얘네들도 승리를 담보해주는 그런 팀은 아니었었거든요. 시즌 막판 강등로이드를 이런 좀 타는 팀들 변수도 많고, 솔직히 이런 경기를 베팅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아셔야 될 거는 그냥 레체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좀 승리하지 못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리노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인터밀란만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토리노는 얘네들은 뭐 끼케야 뭐 리그 순위 상금 그 정도만 걸려 있는 정도고, 이제 인터밀란 챔스 결승에 올라가지고 이 기세를 몰아서 리그에서도 역전 우승을 위한 그런 발판을 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이제 인터밀란은 매번 일주일에 막 2경기씩 치르면서 체력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이제는 매 경기 동안 베스트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토리노는 반면 잘 안 지다가 막판에 이제 슬슬 좀 부상이 나오면서 전력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인터밀란한테도 상대전적이 크게 밀립니다. 양팀이 상대전적 상으로는 확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터밀란이 최근에 5시즌 동안, 여기부터 해가지고 19-20 시즌부터 해가지고 5시즌 동안 10승 1무로 그냥 진루로 왔었거든요. 마헨이 5번, 햄무가 5번. 그때 홈에서는 전승인데 원정에서는 4승 1무였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기록 면에서는 인터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이긴 하다. 그런 건데, 변수라면 역시 인터밀란이 바르시아와의 연장 승부로 체력을 많이 뺐고, 지금 이제 부상 상황에 라우타로나 미키타리안 주전 부상도 있다는 점이겠죠. 뭐 인터밀란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메워지는 저는 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상적인 전력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은 더 강한 팀이고, 여태까지 기록으로 좀 증명해왔다는 소리인데, 과연 이런 바르시아와의 엄청났던 1, 2차전이 인터밀란의 막판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아니면은 누적된 체력 소모의 그런 현장일지는 까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인터밀란이 이대로 우승 경쟁을 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챔피언스 리그를 치고 이미 날짜상으로 한 5일가량 지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베스트 전력으로 나올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인터밀란이 5시즌 동안 10승 1무 하는 기간 동안 마헨이 5번, 햄무가 5번이다. 저는 인터밀란의 승리는 깔고 가고, 뭐 헨승이든 햄무든 간에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폴리 대 제노아 경기입니다. 이제 나폴리는 버티기에만 성공을 하면 우승할 수가 있죠. 이미 인터밀란과 승점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폴리의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합니다. 3경기 남았는데 그동안 자빠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일정도 쉬운 편이고. 근데 이것도 제노아의 상대전적도 이제 무승부가 조금 있는 게 흠이지 많이 앞섭니다, 나폴리가. 이 경기에서 그냥 가장 거슬리는 거는 나폴리는 얘네들이 똥줄승이 너무 많다. 이길 때도 편하게 못 이겨요. 막 몬짜 같은 최하위권 겨우 이긴다든지, 레치한테도 겨우 이긴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폴리를 아주 막 상대를 짓밟으면서 편하게 이긴다? 그런 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콘테 축구의 특성상 선수린적인 마인드가 강한 것도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그 멤버 상으로는 여기 뭐 로보트카, 부온조르노 뭐 이런 식으로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인 것 같습니다. 100% 전력이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나폴리에서 시즌 막판 그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는 맥토민이죠, 맥토민이. 그런 점은 좀 다행스러운 것 같고, 결국엔 그냥 이 경기는 이런저런 분석보다도 나폴리가 과연 제때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마인드예요. 그런 것들도 슬쩍 뭐 노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배당이 나폴리를 일반승 같은 거 보실 분들은 보셔도 나쁘진 않고요. 저는 좀 배당을 원하기 때문에 햄무 같은 것들도 도전은 해보고 싶네요. 그만큼 제노아도 버티기를 꽤 잘하는 팀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지는 빈도가 많아지긴 했지만은 얘네들도 사실 남은 경기 동안 동기부여는 크게 없거든요. 저는 버티기 정도는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나폴리 승이나 햄무 뭐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월요일 경기도 얘기를 해보면은 베네치아 대 피오렌티나 경기도 있습니다. 피렌체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9위로 추락해 있는 상태죠. 남은 일정 동안 이제 뭐 베네치아, 볼로냐, 우디네세, 어려운 편은 아닌데, 볼로냐와의 홈 경기를 이긴다면 그래도
유럽 대학은 진출 경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챔스를 못 가는 두 팀은 그냥 얘네들이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를 먹는 거니까 거의 뭐 확률은 희박한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피렌체는 더는 뭐 큰 미련은 없다는 마인드이긴 해요. 얘네 둘은 그리고 올 시즌 개막전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비겼었고요. 지금도 이제 베네치아가 강등권 팀들 가운데서는 상위권 팀들한테 꽤나 잘 비비는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승리는 또 잘 없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경기도 무승부나 뭐 햄무 같은 그런 고배당이 맞다는 생각인데, 사실 베네치아는 얘네들 나폴리, 아탈란타, 코모, 라치오 이런 애들이랑 비겼었고, 로마나 볼로냐한테도 햄무 정도로 나름대로 잘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싸웠던 걸 높이신다면은 무승부각도 괜찮은데, 그리고 뭐 무승부가 최근에 11경기 중에 7번이에요. 피렌체가 잘 풀리면 쉽겠지만은 이것도 지금 예상 배당 같은 것들이 피렌체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배당이거든요. 나는 근데 피렌체가 얘네들이 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 팀의 이제 공격 양쪽 사이드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도도와 고젠스, 도도도 복귀를 했고 고젠스도 두 골을 박아서 베티스랑 연장을 간다든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피렌체가 막 전력이 딱히 하락세라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일반 승도 충분히 피렌체의 배당이 맛있기는 한데, 무승부 가능성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기일 것 같고, 결국에는 피렌체가 아주 쉽게 이기는 그런 경기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고배당에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햄물을 조금 더 우선시할게요. 자, 다음 이제 아탈란타 대 로마 경기입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한 매치죠. 로마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유벤투스랑 라치오 4, 5, 6위가 승점 동률이었는데 유벤투스랑 라치오가 승점이 무승부가 나버려서 승점은 1점밖에 못 먹어, 딱 직전 경기 때. 로마가 이 경기를 잡으면 바로 4위 자리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로마는 그냥 본인들의 힘으로 4위 자리를 탈환해야 하는 그런 찬스가 열린 거거든요. 결국엔 로마는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번 말했지만 로마는 지금 미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들, 제가 이런 것들 매번 많이 보여드렸어서 리그에서 19경기 동안 14승 5무의 미친 페이스다. 물론 이제 이 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잘하기 전에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이쯤에 이제 라니아리 감독이 부임을 하셨었고, 라니에리 감독이 오고 나서 아탈란타에 한번 진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로마가 9경기 동안 7번이나 졌던 되게 못할 때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아주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로마는 현 시점에서 세리에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탈란타는 사실 이제 좀 챔스권 싸움보다 리그 우승 경쟁을 하던 그런 시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 2위 자리는 고사를 하고 오히려 추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뭐 얘네가 이제 3위 자리를 잃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아탈란타가 로마와의 경기에서 긴장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아탈란타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경기가 홈 경기인데, 아까 제가 로마의 엄청난 성적을 보여드렸지만은 아탈란타는 지금 홈에서 이러거든요. 원래 아탈란타가 그 전까지 홈에서 엄청 강했어. 막 홈에서 매번 막 2득점 이상씩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해 들어서는 지금 홈 성적이 이래요. 1승밖에 없습니다. 이런지라 저는 아탈란타의 홈이 딱히 좋은 뭐 플러스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로마가 본인들의 역량으로 게임을 쉽게 공격면에서 막 편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부족하고, 반대로 아탈란타는 수비가 조금 아쉽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탈란타는 직접 몬자 같은 최하위권 리그 최저득점권 팀한테도 실점 위기가 많았던 게 아탈란타예요. 상대적인 면에서도 아탈란타가 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4승 1무로 로마를 많이 제압을 했었었고,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을 했던 이제 1617 시즌 그때부터 좀 얘네들이 좀 커가는 와중에 상위 팀들 상대로도 꽤나 잘 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탈란타가 좋은 상대적으로 보던 상대팀이 로마기도 하거든요. 분석적인 면에서 나는 이거는 로마를 좋게 내놓을 만한 근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요즘에 로마가 상승세인 건 알겠지만은 최상위권 팀한테까지 해낼지는 좀 미지수여가지고, 저는 이거는 좀 무승부 정도에 그칠 것 같거든요. 로마는 이 경기를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챔스 이 4위 자리를 가져가는 건데, 아탈란타랑 밀란이 쉽게 넘을 상대 같진 않아요. 이거는 로마의 그냥 프렌, 배당상 로마의 프렌 같은 것들 아마 줄 것 같은데, 로마의 프렌이 오히려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